어제 한국에서 굉장히 반가운 뉴스를 하나 들었어요. 드디어 이제 한국의 백신 접종률이 70%가 넘었다는 그런 뉴스였는데요. 한국보다 먼저 백신을 접종한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더 빠른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 놓지 마시고요. 앞으로 발표되는 정부의 행정명령을 잘 들으시고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한국 같은 경우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 이상씩 나오고 그리고 85%가 넘는 그런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도 매일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 주변에서 아직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고 우리 모두는 아직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완전 종식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편안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는 건 우리 모두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괌투브의 PD아저씨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이야기는 조금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아니, 돈이 들어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괌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하실 때에도 이 팁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팁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팁을 줘야 하는지, 그리고 준다면 얼마를 줘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일단 어떤 상황에서 팁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돈을 지불하고 내 손에 무엇인가가 쥐어진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팁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돈을 지불하고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주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팁을 줘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제 괌에 오셔서 많은 쇼핑들을 하시는데요. 뭐 GPO라든가 마이크로네시아몰이라든가 로스라든가 타미 매장이라든가 또는 명품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셔서 쇼핑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팁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내가 분명히 돈을 지불했는데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주지 않는 상황, 서비스업을 이용했을 때가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택시를 이용할 때인데요. 괌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수단이 없다 보니까 렌트카 아니면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택시를 이용할 경우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20분 또는 30분 이상 그렇게 택시를 이용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팁을 줘야 되는지, 또 주면 얼마를 줘야 되는지 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팁이라는 거는 이용자의 자유 권한이에요. 의무사항도 아니고 안 준다고 해서 욕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괌의 택시비가 비싸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 오히려 괌보다 택시비가 더 비쌉니다. 이 부분에서 동남아는 택시비가 싼데요 라고 말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렸을 때 배운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중학생 때 배운 기억인데요. 물가 지수는 소득 수준과 비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일수록 물가가 비싸게 돼 있어요. 동남아 일부 나라 같은 경우 대한민국보다 생활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물가도 싸고 거기에 따라서 택시비도 싸게 되겠죠.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괌이라는 곳은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라 고급 교통수단이에요. 사실 어느 나라건 택시는 고급 교통수단인데요. 한국만 유난히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이 돼버린 느낌이에요. 그만큼 요금도 싸고요. 아무튼 그 짧게는 10분, 길게는 20분 이상 택시를 이용하면서 기사분들에게 많은 정보도 듣고 또 때로는 기사분들이 짐도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팁을 지불하는 거죠. 물론 어떤 정보도 얻지 않았고 짐도 들어주지 않고 좀 불친절했다 싶으면 안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괌에 도착해서 공항에서 호텔로 가실 때는 공항에 있는 택시들을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공항에 있는 택시 같은 경우 4인 기준 요금 외에 추가 인원이 탈 경우에는 추가 요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유모차를 비롯한 각 짐들 하나당 1불씩 차지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건 팁이 아니라 괌 택시 요금 징수 법령에 의거해서 정상적으로 받는 요금이에요. 팁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공항에서 호텔로 갈 경우에 보통 25불 이상, 많게는 40불까지도 요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호텔 위치에 따라서죠. 그런데 반대로 여정이 다 끝나시고 호텔에서 공항으로 올라가실 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한인 택시를 이용하시죠. 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요금이 정해져 있어서 호텔에서 공항까지 공항 택시의 절반 요금 정도로 모시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택시 타시면 그 택시 요금을 손에 이렇게 꼭 쥐고 계시다가 택시가 공항에 도착을 하면 기사분들이 짐을 내리고 있는데도 마치 그 짐이 내 짐이 아닌 양
그냥 딴짓만 하시다가 다 내려주시고 나면 그때서야 요금만 딱 주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팁을 주고 안 주고가 이용자의 선택인 것처럼 짐을 내려주고 안 내려주고 역시 택시 기사분들의 선택입니다. 실예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택시를 이용하시면 기사분들이 그렇게 짐을 내려주고 들어주고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오히려 괌 같은 경우는 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우리나라 관광객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일부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한국에서는 안 그러는데 꼭 해외만 나오면 뭔가를 바라고 뭔가를 누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괌의 경우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한국처럼 쉽게 말해서 영업용 택시가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개인 사업자를 내셔서 영업을 하시는 개인 택시 사업자입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회사 형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끔 보면 택시를 이용하시면서 기사분들을 하대하거나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쪼록 괌에 오셔서 한인분들이 운영하시는 택시를 이용하실 때에는 좀 팁에 대한 부분은 좀 유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낯선 여행지에서 나와 내 가족들의 발이 되어주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셔드리는 분들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여유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팁을 지불하는 서비스 업종은 식당이 되겠습니다. 식당의 경우는 계산서에 봉사료 10%가 추가가 돼서 청구가 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봉사료 10%가 정상적으로 청구되지 않는 그런 식당도 있어요. 그러면 봉사료가 포함된 식당에선 팁을 안 줘도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여기서 제 경우를 잠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봉사료가 포함된 식당에 가도 팁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뷔페 같은 경우 자리에 앉자마자 미리 그냥 팁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부자도 아니지만 미리 그렇게 주는 거는 그걸 줌으로 해서 제가 좀 더 편안하고 여유롭게 식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빈 그릇을 치워주는 거라든가 음료수를 리필해주는 거라든가 또는 제가 무엇인가 필요하고 있을 때 굉장히 빨리빨리 서버를 받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식사에 집중할 수 있고 즐거운 식사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정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 그냥 10불 정도 더 주고 거기서 제가 누릴 수 있는 최대치를 누린다고 보면 되겠죠. 봉사료가 포함되지 않는 식당 같은 경우는 음식값의 10% 정도를 팁으로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고 가시는 팁은 업주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정산을 해서 모든 종업원들이 똑같이 나누어 갖는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친절하고 어차피 주는 팁을 좀 미리 줄 것 같으면 한국 식당 같은 경우 종업원들이 반찬 리필도 굉장히 잘해주고요. 더욱더 친절함을 느낄 수가 있겠죠. 또한 그 외에 마사지라든가 어떤 액티비티를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사지 같은 경우도 팁을 먼저 주면 사실 사람이라는 게 내가 받은 게 있다 보니까 한 번 주물러 줄 거 한 번 더 주물러 주게 되고 액티비티 같은 경우도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게 되겠죠. 남들보다 어느 정도 돈을 더 주고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을 느끼는 것, 이게 바로 자본주의 국가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호텔에서 체크아웃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 경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 호텔에 있다가 나오면은요 제가 머문 방을 좀 정리하고 나오는 편입니다. 물론 제 성격이기도 한데요. 그냥 제가 있던 방을 좀 지저분하게 해놓는 게 저는 별로더라고요. 하지만 나올 때는 꼭 최소 5불 이상은 그 방에 놓고 나옵니다. 호텔 입구에 있는 벨보이들도요 가방을 한 개를 들어주던 두 개를 들어주던 나오면서 손에 1불이든 2불이든 쥐어주고 나오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괌뿐 아니라 세계 어디를 여행을 가도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대한민국과 다른 문화와 풍습 그리고 에티켓이 있게 마련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고 태국의 어떤 사찰에 가면 짧은 반바지나 짧은 치마를 입지 못해서 긴 치마를 빌려서 입기도 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뭔가 주시면 두 손으로 받아야 하고 어른들과 술을 마실 때는 뒤를 돌아서 마셔야 하고 이런 문화와 예절, 풍습이 다르듯이 그저 한국과 다른 문화고 풍습이려니 하고 편안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무가 아닌 선택이지만 불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당한 팁을 기분 좋게 주시고 누리실 거 한껏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았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갈 길이 아직도 먼데요.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에게 제 채널 추천도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밖을 나가보면요. 이제 조금씩 괌으로 여행을 오시는 한국분들이 드문드문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괌에 대한 이야기와 좋은 정보, 빠른 정보를 준비할 테니까요.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괌에서 괌튜브의 PD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